차가운 2월의 오후, 서울 강서구 가정법원 앞 벤치에서 한지우는 3살 아들 태준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방금 끝난 이혼 조정 과정은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고 그녀의 가슴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태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가? 지우는 목구멍이 막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때 강도현이 무표정한 얼굴로 나타났다. 한때 사랑했던 남편은 이제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낡은 검은 가방을 지우 앞에 거칠게 던지며 냉정하게 말했다. 내 거니까 가져가.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아쉬움도 없었다. 지우는 그 가방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했다. 결혼할 때 가져온 그 가방이 이렇게 돌아올 줄이야. 도현은 뒤돌아서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준이가 아빠라고 부르려 하자 지우는 아이를 더 꼭 안았다. 도현은 뒤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사라져갔다. 서울 은평구 연신내동의 작은 투룸 월세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거실에 가방을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가방을 열기가 두려웠다.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열자 옷가지들 사이로 두툼한 통장이 나왔다. 지우 명의였지만 기억에 없는 통장이었다. 펼쳐보니 3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꾸준히 입금되어 있었다. 잔액은 3,600만 원이 넘었다. 이게 뭐지? 언제 이런 통장을? 손이 덜덜 떨렸다. 그때 통장 사이에서 작은 쪽지가 떨어졌다. 익숙한 도현의 글씨체였다. 쪽지를 읽는 순간 지우는 온몸이 떨렸다. 지우야, 3년간 모아둔 돈이야. 어머니께는 말하지 말고 꼭 집을 사서 태준이랑 편히 살아. 어머니 때문에 힘들게 했지만 너랑 태준이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미안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혼란스러웠다. 그럼 애 이혼을 한 거지? 나를 사랑한다면서 애 날 보내려 한 거지? 지우는 쪽지를 가슴에 꼭 안고 오랄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도현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조용히 자신과 태준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방에서 레고로 놀고 있던 태준이가 말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태준아, 아빠는? 아빠는 우리를 생각하고 계셔. 하지만 지금은 우리끼리 살아야 해. 마음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도현의 진심을 이제야 알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몇 년 전 결혼 초기 시어머니 나정수는 며느리를 유난히 못마땅해 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지우를 보며 날카롭게 말했다. 야, 한지우. 너 혹시 친정에 돈 갖다 바치는 거 아니야? 지우는 당황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도현이 버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집에서 쓰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말이야. 지우는 주눅들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가계부도 보라 드릴 수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정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여자들은 다 그래. 뒤돌아와서 친정만 챙기고. 앞으로는 용돈 받아서 쓰지 마.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그날 밤 도현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는 어머니 원래 그런 분 아니야. 내가 조금만 잘해보면 풀릴 거야 라고만 했다. 지우는 홀로 눈물을 삼켰다. 때로는 용서가 가장 어려운 선택이지만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정수는 지우가 하는 집안일을 일일이 검사했다. 하얀 장갑을 끼고 구석구석을 훑어보며 말했다. 이게 청소한 거야? 여기 봐, 먼지가 이렇게 많네. 여자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해? 지우는 참을 수 없게 다시 청소했다. 하지만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정수는 흠을 잡았다. 도현은 어머니가 완벽주의자시니까 이해해달라 고만 했다. 낮에는 강남구 럭삼동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안일과 육아를 혼자 담당했다. 태준이가 밤에 울어도 엄마가 제대로 안 봐서 애가 우는 거야 라고 탓했다.
도현은 피곤하다며 작은 방에서 잠을 잤다. 지우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다. 폭발의 순간은 도현의 할아버지 제삿날이었다. 새벽부터 일어나 갖가지 음식을 혼자 준비한 지우는 몸살이 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그런데 나물 하나가 짜다는 이유로 정순이 크게 화를 냈다. 이렇게 짠 걸 조상님께 어떻게 올려?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 나물을 바닥에 엎어버리는 정순을 보며 지우의 마지막 신락 같은 인내심이 끊어졌다. 온몸이 떨렸다. 어머니, 저도 힘들어. 정순은 깜짝 놀랐다. 뭐라고 했어? 남편이랑 저 둘 다 밖에서 일하고 오는데 저만 혼자 집안일이고 애 키우고? 저도 너무 힘들어. 목소리가 갈라졌다. 처음으로 터져나온 지우의 감정 폭발. 그 모습을 본 도현은 충격에 빠졌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저 이제 못 살겠어. 정말 못 살겠어. 그날 밤 도현은 생각했다. 아내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까지 이 결혼을 지속해야 할까? 이혼 후 3개월. 밤늦게 지우에게 강미령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지우야, 미안한데 서울대학교 병원에 올 수 있어?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우는 망설였다. 이제 남인데. 하지만 미령의 다급한 목소리에 마음을 돌렸다. 알겠어. 지금 갈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수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누워 있었다. 평소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작고 연약한 노인만 남아 있었다. 지우는 가슴이 뭉클했다. 미령이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다. 심장 발작이야.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아. 이혼 후에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 예식이 없는 정순이 중얼거렸다. 지우야,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새벽 무렵 정순이 잠깐 의식을 되찾았다. 지우야, 정말 너구나. 꿈이 아니야. 정순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다. 지우는 정순의 마른 손을 꼭 잡고 대답했다. 네, 어머니. 꿈 아니에요. 정순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지. 첫 아들 잃고 나서 도현이까지 잃을까 봐 그랬어. 도현이 항은 5살에 하늘나라로 갔거든. 그때부터 도현이가 내 전부였어. 혹시 도현이도 누군가에게 빼앗길까 봐 그렇게 예민했던 거야. 지우는 정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한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마음, 남은 아이라도 지키려는 절박함.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그날 오후 미령이 지우를 병원 복도로 불러냈다. 지우야, 너한테 보라 줄 게 있어.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유언장 초안이었다. 어머니가 이혼 후에 쓰신 거야. 집문서를 지우 너한테 물려주고 싶다고 하시더라.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지우에게 이 집을 물려준다.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이다. 지우는 눈물이 나려고 했다. 가슴이 뭉클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슈퍼땡스로 이 이야기를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슈퍼땡스로 이 이야기를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혼 후에 많이 후회하셨어. 너를 너무 힘들게 했다고. 항님, 이건 받을 수 없어. 이미 이혼했고 이제 남이잖아요. 하지만 미령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마음이니까 일단 가져가. 천천히 생각해봐. 집에 돌아온 지우에게 태준이가 물었다. 엄마, 할머니 많이 아파? 곧 좋아지실 거야. 할머니도 태준이 보고 싶어 하셔. 나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한테 그림 그려줄 거야. 아이의 순수함을 보며 지우는 깨달았다. 원망보다는 용서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정순이 퇴원한 지 일주일 후 낡은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집 문을 두드렸다. 혹시 나정순 씨 댁이 맞나요? 정순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창백해졌다.
당신, 여보. 20년 만에 나타난 남편. 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손이 덜덜 떨렸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야. 그는 고개를 숙였다. 사업 실패하고 빚에 쫓겨서 가족에게 짐되기 싫어서 떠났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미령이 급히 도현에게 연락했다. 도현아, 집에 빨리 와. 아버지가 오셨어. 카페에서 만난 부자. 도현은 분노와 혼란에 빠져 있었다. 주먹을 꽉 쥔 채 떨고 있었다. 20년 동안 어디 계셨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저도 아버지 없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낡은 사진을 테이블에 놓았다. 15살 도현과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다. 이때가 마지막이었지. 사업에 실패하고 그 이후로 나는 겁이 났다. 실패투성이었던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럼 단 한 번이라도 저를 생각한 적이 있나요? 도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매일매일, 밤마다 생각했다. 내가 아프진 않을까? 나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럴수록 더 돌아가기 두려웠다. 도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래도 이제라도 와주셔서 다행이에요.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 정말 힘들었어. 어머니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도 너무 외로웠어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도현의 어깨를 잡더니 마침내 그를 안았다. 미안하다, 도현아. 아버지가 너무 미안하다. 20년 만에 부자 상봉이었다. 두 사람 모두 목 놓아 울었다. 며칠 후 아버지는 서류 한 장을 가져왔다. 이 산골짜기 땅을 손자 태준이에게 물려주고 싶다. 할아버지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정수는 그 서류를 조용히 받아들였다. 정순아, 미안하다. 그때 널 두고 떠난 건 죽을 때까지 내 죄야. 하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너와 마주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어느 날 오후, 지우가 태준이와 함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차림의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머리와 값비싼 옷차림의 박서란이었다. 지우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여자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가슴이 철렁했다. 안녕하세요. 저 도현씨 직장 동료 박서란이에요. 서란의 목소리는 차가우면서도 계산적이었다. 지우는 태준이의 손을 꼭 잡으며 긴장했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서란은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혼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다시 돌아오시다니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저라면 못했을 것 같은데. 그 말에는 은근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서란의 의도를 파악하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리고 저희 사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실 이유가 있나요? 서란은 씩 웃으며 더욱 도발적으로 말했다. 관심이 없을 수가 없죠. 도현 씨와 가까운 사이니까요. 서란이 본격적으로 도발하기 시작했다. 도현 씨가 이혼 후 저와 새로 시작하려 했던 거 아시나요? 지우 씨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지금쯤 함께 살고 있었을 거예요. 지우는 당황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 정말 모르셨구나. 도현 씨가 저에게 고백도 했었거든요. 힘들었다고, 새로운 사람과 시작하고 싶다고. 서란은 거짓말을 섞어가며 지우를 흔들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지우 씨가 돌아온다고 하니까 저를 버리더라고. 남자들은 다 그래요. 편한 사람한테 돌아가죠. 지우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태준이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저희가 해결할 문제예요. 더 이상 방해하지 마세요. 서란은 실소하며 마지막 독을 뱉었다. 그 사람 마음이 언제까지 온전히 당신 것일까요? 한 번 금이 간 그릇은 다시 붙여도 흔적이 남는 법이에요. 서란이 떠나자 지우는 태준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엄마의 표정을 보며 물었다. 엄마, 무서운 아줌마였어. 지우는 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설안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정말 도현이 다른 여자와 새로 시작하려 했던 걸까?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날 밤 도현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우야, 혹시 설안이 왔어? 네, 왔었어. 하지만 괜찮아요. 지우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미안해. 내가 확실히 정리했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뭔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사람과 아무 사이도 아니야. 정말인가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이야. 이혼 후에 몇 번 식사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어. 내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와 태준이뿐이었어.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순간 지우는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깨달았다. 예전이라면 설안의 말에 완전히 무너졌을 텐데 이제는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며칠 후 미량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우야, 사실 너한테 말해줘야 할 게 있어. 도현이가 밤에 대리 기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너와 태준이를 위해서. 지우는 깜짝 놀랐다. 가슴이 뭉클했다.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새벽 2시까지 대리 기사 일을 해. 집을 새로 마련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더라고. 미령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우는 가슴이 뭉클했다. 도현이 얼마나 자신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정말로? 도현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었어? 그런데 너한테 말 못하겠다고 하더라. 이미 충분히 힘들게 했는데 부담 주기 싫다고. 미령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어머니도 많이 후회하고 계셔. 너 없으니까 집안이 얼마나 정적한지 몰라. 그날 밤 지우는 도현이 대리 기사 일을 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새벽 1시 술 취한 손님을 태우고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도현의 모습이 보랐다. 피곤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가족을 위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다음날 도현은 지우를 만나러 왔다. 지우야, 미안해. 어제 누나가 말했다더라. 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말 못했어. 얘 그렇게까지 했어. 힘들었을 텐데.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그동안 너를 지켜주지 못했잖아.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안에는 새 아파트 열쇠가 들어있었다. 한강변 쪽에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어. 혹시라도 내가 지치고 힘들어지면 거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우는 그 열쇠를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우린 이미 끝났잖아요. 아직도 이런 걸 준비하세요? 도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너에게 빚진 게 너무 많아. 태준이에게도. 그동안 지켜주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그냥 내가 살면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야. 지우는 열쇠를 받으며 손이 덜덜 떨렸다. 죄송해요. 주말에 태준이 데리고 그 집을 보러 가 볼게요. 그 순간 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는 다가가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저 가만히 손끝으로 지우의 어깨를 살짝 건드린 후 물러섰다. 그 작은 손길에서 지우는 도현의 간절함과 미안함, 그리고 변하지 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인생에서 가장 값진 순간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일주일 후 정순이 지우를 집으로 불렀다.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몰아 있었다. 정수는 지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지우야,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미령이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말렸다. 어머니, 그러세요.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첫 아들을 잃고 나서 도현이까지 잃을까 봐 그렇게 했어. 하지만 그건 변명이야. 너한테 너무 잘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지우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정순을 일으켰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저도 이해해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 집은 내가 지켜둔 거야. 당연히 내 것이야.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원래 너희 부부 앞으로 된 집문서였는데 내가 숨겨뒀어. 정말 미안하다. 내가 없으니까 이 집이 얼마나 썰렁한지 모르겠어. 내가 있어야 집 같았는데. 정순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우는 그 서류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어머니. 도현이 지우 앞에 앉아 진심을 고백했다. 돌아와줘. 제발 돌아와서 우리 가족이 되어줘.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우야, 그때 널 지키지 못해서 평생 후회했어. 어머니와 너 사이에서 제대로 서지 못한 게 내 잘못이야. 내가 비겁했어.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살게. 너와 태준이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절대 다시는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지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번엔 정말 함께 헤쳐나가 봐. 저도 이젠 도망가지 않을게요. 태준이가 뛰어와서 엄마 아빠를 껴안았다. 엄마, 아빠, 우리 이제 같이 사는 거야. 지우는 아이를 안으며 웃었다. 그래, 우리 같이 살자.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따뜻한 식탁이었다. 정수는 지우에게 반찬을 계속 챙겨주며 말했다. 많이 먹어라.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앞으로는 내가 다 해줄게. 시아버지도 함께 자리했다. 지우야,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켜줄게. 도현은 지우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고마워. 나한테 두 번째 기회를 줘서. 지우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다. 그 기회는 저한테도 필요했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어. 태준이가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정수는 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 우리 진짜 가족이야. 할머니가 앞으로 태준이 많이 사랑해줄게. 1년 후 새 집 이사하는 날이었다. 도현이 짐을 나르고 지우는 태준이의 손을 잡고 새 집 앞에 서 있었다. 정순도 함께 와서 지우를 도왔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 행복하게 살아라. 태준이는 신나게 새 집을 뛰어다니며 소리쳤다. 우와, 내 방이 이렇게 넓어. 엄마, 아빠, 여기 정말 좋아.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몇 년 전 상상도 못했던 행복한 순간이었다. 도현이 옆에 와서 지우의 어깨를 감쌌다. 힘들었지?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정수는 짐을 정리하며 말했다. 지우야,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 이제 이 집에서 편히 살아라. 내가 자주 와서 태준이도 봐주고. 새 집거실에서 도현이 지우에게 반지를 건넸다. 예정 결혼 반지가 아닌 새로운 반지였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새로 시작하는 의미로 새 반지를 준비했어. 받아줄래? 지우는 그 반지를 받으며 웃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이번엔 정말 끝까지 함께해요. 약속해. 이젠 절대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될게. 도현은 지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이번엔 정말 다를 거야. 그날 저녁 작은 정원에서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냈다. 태준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지우는 도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정말 꿈 같아.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 몰랐어. 이제 시작이야. 우리에게는 앞으로 더 많은 행복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어. 지우는 아이를 안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때로는 용서가 복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배웠다.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도현은 지우를 안으며 말했다. 고마워. 나를 용서해줘서.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정원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5년이 흘렀다. 태준이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지우와 도현에게는 새로운 식구가 하나 더 생겼다. 딸 소은이었다. 정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손자, 손녀들과 놀아주며 행복해하는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시아버지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한강공원에 나들이를 갔다. 태준이와 소은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지우는 생각했다. 그때 그 낡은 가방 속 통장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도현이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무슨 생각해?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신기해요.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는데.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우리 모두가 그 증거잖아. 도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나도, 너도 모두 달라졌어.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거 같아.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정순이 손자 손녀들과 함께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예전에 날카로웠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자상한 할머니의 모습만 남아 있었다. 태준아, 소은아, 할머니가 어릴 때 이야기해 줄까?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미령이 지우에게 다가와 말했다. 지우야, 정말 고마워. 내가 돌아와줘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진 건 다 너 덕분이야. 항님, 저야말로 고마워.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지우는 진심으로 말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다. 한강에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도현이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우야, 나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 뭐예요? 사실 그때 이혼할 때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그때는 그게 너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널 지켜주지 못하는 내가 한심했고, 차라리 너를 자유롭게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미리 돈을 모아두신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힘들어질 때를 대비해서. 내가 함께할 수 없다면 최소한 경제적으로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 지우는 눈물이 핑 돌았다. 바보 같은 사람? 혼자서 그런 걸 다 감당하려고 했네요. 이제는 달라. 앞으로는 뭐든지 함께 해결해 나가자. 도현이 지우의 손을 꼭 잡았다. 네, 약속해요. 태준이가 뛰어와서 말했다. 엄마, 아빠, 우리 집에 가서 치킨 시켜 먹어. 소은이도 아장아장 걸어와서 치킨 하며 손뼉을 쳤다.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다. 가장 어둡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새로운 빛이 비치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낡은 가방 속에 담겨 있던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었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었으며 희망이었다. 정수는 뒷자리에서 손자 손녀들을 돌보며 말했다. 우리 태준이, 소은이, 할머니가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너희들이 있어서.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족이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해. 집에 도착해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치킨을 먹었다. 태준이가 말했다. 엄마,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족이야. 소은이도 행복해. 하며 박수를 쳤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지우와 도현은 베란다에 나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죠? 지우가 말했다.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도현이 대답했다. 그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그때의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몰랐을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멀리서 한강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시의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다. 지우야, 고마워. 나한테 두 번째 기회를 줘서. 아니,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줘서. 저야말로 고마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그동안의 모든 상처와 아픔, 그리고 용서와 화해가 담겨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과거의 아픔보다 미래의 희망이 더 컸다. 우리 앞으로도 쭉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지우가 물었다. 물론이지.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어.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시련을 견뎌냈잖아. 도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지우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도현이 그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말했다. 사랑해, 지우야. 저도 사랑해요. 그들의 사랑은 이제 처음의 설렘과는 다른 더 깊고 단단한 사랑이 되어 있었다. 집 안에서는 정순이 손자 손녀들의 이불을 정리하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다.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아이들 방을 확인하러 갔다. 태준이와 소은이가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었다. 천사 같은 얼굴들이었다. 지우는 조용히 아이들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나왔다. 우리 아이들 잘 자고 있어요. 지우가 도현에게 말했다. 우리도 이제 들어가자.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돼. 도현이 지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침실로 들어가며 지우는 한 번 더 뒤돌아봤다. 거실에는 가족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그 중에는 최근에 찍은 69 가족 사진도 있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사진을 보며 지우는 미소 지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이 모든 게 지우가 중얼거렸다. 꿈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현실이야. 가장 아름다운 현실, 도현이 대답했다. 그날 밤, 지우는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다. 악몽 대신 따뜻한 꿈을 꾸었다.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꿈이었다. 삶에는 때로 예상치 못한 선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고 끝이라고 생각한 지점에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반전의 순간이 있었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지우는 다시는 그 절망의 벤치에 앉지 않았다. 하지만 벚꽃은 매년 같은 자리에서 피어났고 그녀는 이제 그 꽃들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